안녕하세요. 3월 30일 화요일 날 LAC 렌트 보조 관련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LAC 렌트 보조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말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언어 선택이 있거든요. 우리말을 누르시면 우리말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 LAC에 사시는 분들만 다 신청하셔야 되고 LAC 외에 거주하시는 분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원하는 렌트 보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LAC에서는 우선순위로 카운티 평균 소득의 50% 미만 가정분들의 신청을 받고 또 그 중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실업 상태이신 분들 그리고 카운티 평균 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랜덤으로 추첨을 하고 지원을 한 다음에 또 시에서 지원이 더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 평균 소득의 30% 이상 그리고 50%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께서 본인께서 스스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건물주가 세입자를 대표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신청을 하실 때 건물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LAC에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서 건물 주인에게 건물과 관련된 아파트 건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소유권 증명,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보험 증명,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양식을 건물주가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신 분들은 건물주에게 이제 곧 시에서 연락이 올 테니까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건물주가 밀린 렌트비의 80%만을 받겠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의 25%만을 따로 직접 세입자가 시로부터 지원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만약에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그 아파트 집 코드에 따라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먼저 세입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입자는 여기에 적용됩니다라고 써있죠.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 신청인의 이름, 성,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넣으시면은 개인 이메일로 시에서 확인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확인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 구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LAC에서 저 개인 이메일로 구좌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고 핀 넘버가 있고 그 본인 스스로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패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누를게요. Set a new password. 커렌트 패스워드는 이메일로 받은 그 핀 넘버를 적으시고요. 뉴 패스워드에는 본인의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컨펌은 그 새로 만드신 패스워드를 또 한 번 쓰시면 됩니다. LAC 렌트 보조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 맨 위에 왼쪽에 보면은 언어 선택이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코리안으로 하시면은 보시기가 편하시겠죠? 이걸 읽어보시고요. 처음에는 일단은 그 세입자의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가정에 가장분 한 분께서 여기다 그 정보를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세입자의 이름, 중간 이름, 성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몇 년. 저는 가상으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의 전화번호 적으시고 혹시 추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더 적으시고요. 배우자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입자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 확인 한 번 더 2개 쓰시고요. 2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인종, 아시안, 성별, 남성, 여성, 뭐 기타 해당되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인종은 히스패닉 라틴계가 아닌 하시면 되고 선호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 렌트 하시는 아파트의 그런 주소를 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아파트 번호 적으시고 그럼 여기 이제 자동적으로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으시면은 올바른 주소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어떻게 잘 설명하는 건지 뭐 아파트인지 콘도인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파트라고 가상해서 적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섹션 A 이런 것들 공립아파트 정보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혹시 살고 계신 주소 말고 또 다른 우편물을 받는 주소가 있으시면은 메일링 애드레스라고 그러죠?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위에 주소가 똑같다 그러면은 요거 누르시면은 똑같은 주소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재 렌트비라든가 밀린 렌트비에 대한 지원 액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렌트비가 얼마인지, 저는 3인 가족을 가상을 해서 원베드룸 매달 1,500불 내는 걸로 적었습니다. 가상으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얼마만큼의 렌트비가 지금 밀려 있는지, 밀린 액수가 얼마인지를 적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저는 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지금 1,000불씩 4,000불이 밀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언제부터 얼마의 지금 렌트비가 지금 연체되어 있는지, 밀려 있는지 그 액수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4월부터 5월, 6월까지 미래의 렌트비를 내기가 힘드는 상황이라고 저는 가상을 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세입자 가정의 정보입니다. 모두 가족 수가 몇 명인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으로 저와 배우자와 자녀 한 분에서 3인 가족을 적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족 수를 적으시면 되고요. 가족 중에 18세 이상 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저 배우자 2명 해서 적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18세 미만 자녀 한 분 있다고 가상을 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가족 중에 실업 상태인 상황, 제가 지금 실업 상태인 걸로 가상을 해서 적었고요.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실직한 날짜는 작년 6월부터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는지 7월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가족의 총소득,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으로 제가 실업수당 받고 있고 배우자는 2라고 해서 1년에 2만 불로 적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올해 현재를 기준했을 때 2021년 현재까지의 소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배우자 일하는 걸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의 6,000불 소득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배우자의 이름, 성, 배우자의 생년월일, 관계는 스퍼즈는 배우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고용, 현재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가족 구성원, 자녀분의 이름 적었습니다. 이름과 성, 생년월일, 관계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으로 딸이라고 적었습니다. daughter.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한가한, unemployed인데 한가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unemployed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면 여기서 다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작년에 렌트 보조를 신청하신 분도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작년에 신청했는데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yes라고 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소랑 작년 주소랑 똑같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똑같으면 yes 하면 되죠. 그리고 작년에 신청하셨을 때 등록번호를 받으셨을 거예요. 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시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 작년에 보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가상으로 해서 no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주인, 건물주에 대한 정보입니다. 건물주의 이름, 그 다음에 건물주의 관리회사가 있으면 관리회사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관리회사가 아니라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그 건물주의 이름을 적었고요. 건물주의 전화번호, 건물주의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건물주의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렌트비를 지금 누구한테 내는지, 관리회사면 관리회사의 이름, 아니면 건물주로 가상을 해서 건물주의 이름을 적었고요. 렌트비는 매달 체크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우편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트비를 내는 체크를 보내는 주소, 건물주의 주소 적었습니다. 가상으로 해서요. 아파트 번호, 그 다음에 건물주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 주, 우편번호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컴퓨터로 이제 업로드 시켜서 보내셔야 되거든요. 이제 개인 신분증명,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면허증을 체크해서 업로드를 한다고 했고요.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주증명, 렌트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세입자의 이름으로 온 편지를 이제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임대 계약 하나 업로드 하시고 뭐 건물 그 세입자 이름으로 온 편지 하나 복사해서 컴퓨터로 업로드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의 이름이 적힌 그런 그 렌트비를 낸 증명 서류가 있으시면은 이것도 같이 이제 체크해서 업로드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임대 계약서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밀린 렌트비에 대한 영수증 같은 것도 있으시면은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업로드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세입자 가족의 소득 증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으로 신청인 당사자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일하고 있다. 그래서 실업진술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에 체크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다른 가족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페이스톱이라든가 고용주의 편지 이렇게 체크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급여 명세서 업로드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상황에 맞게 업로드 시키시면 되고, 여기는 실업수당, 신청인, 실업수당 관련된 편지, 승인 편지를 업로드해서 해당되시는 거에 맞게 체크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거 중요한 건데요. 신청인이 이 렌트 계약을 한다고 하는 따로 추가 서류를 하나 보내셨는데, 이걸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런 PDF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입자의 이름, 세입자의 주소, 세입자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그 다음은 이제 그 건물주, 랜드로드의 이름, 랜드로드의 주소,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의 이름과 사인과 날짜 하셔가지고 이거를 프린트해서 사인해가지고 컴퓨터에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업로드를 같이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보 공유, 이거는 선택사항 이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위의 상황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증하시고, 로봇가 아니라는 거 인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주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맞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누르시면은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